안녕하십니까. 디지털 전환과 장애인 일자리에 대해 발표를 맡은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직업지원부 고용지원팀의 김정훈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디지털 전환 이해하기. 두 번째, 디지털 전환에 맞는 장애인 직무 개발. 세 번째, 디지털 전환에 적합한 지원 체계 마련. 네 번째, 미래를 위한 새로운 시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저희 같은 장애인 취업알선 담당자들 사이에서 많이 회자되는 이야기입니다. 일자리는 많은데 취업하실 장애인 당사자는 적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행복하고 긍정적인 메시지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후에 좀 더 세부적인 내용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디지털 전환과 우리 사회 전반의 일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새로운 기회의 장일까요? 아니면 익숙하지 않은 현실일까요? 아까 김용득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2년 전을 거슬러 올라가 코로나가 처음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 디지털 전환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야기된 비대면에 대한 필요는 디지털 전환의 속도를 더해가기 시작했고 현재는 일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일자리에서, 비장애인 일자리에 있어서는 어떻게 영향을 미쳤을까요? 2022년 2월에 JTBC에서 방영한 한 프로그램에서 배달 라이더 한 분이 이렇게 출연을 하였었는데요. 하루 10시간 정도 근무를 하고 500에서 6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런 배달 라이더와 아니면 마케팅, 그리고 디지털 관련 여러 직종들을 긴 노동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긴 노동을 통해서 현재 비장애인들은 많은 기회를 얻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2,600만 명 중에서 1,000만 명, 38.5%가 이런 기획워커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장애인 당사자분들한테는 어떨까요? 핸드폰, 태블릿, 노트북 등 그 디지털 전환의 기반이 되는 여러 기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 장애인 당사자분들은 익숙하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획 노동에 있어서도 1인 기업의 특성을 가지고 보호장치가 전혀 없는 무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장애인 당사자가 접근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는 많은데 취업하신 장애인 당사자는 적다.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려보면 디지털 전환으로 새롭게 생겨나는 일자리는 많은데 여기에 취업할 수 있는 디지털 전환 능력을 가진 장애인 당사자는 적다라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발달장애인 중에서 취업하신 분들의 비율은 20%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강요된 변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한번 변화하기 시작한 사회는 그 속도를 빨리 하고 점점 절대 그 뒤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키오스크를 예로 들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키오스크가 처음 나타나기 시작하였을 때는 우리가 그 부분이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이 부분이 확대되는데 처음에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그 부분이 익숙해지고 일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과연 키오스크가 없던 과거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아마 그러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 전환은 앞으로 하나의 필수적인 사업이 될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디지털 권리장전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디지털을 하나의 기본권이라고 생각하는 개념들을 지금 규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지털 전환 시기 당사자의 보통의 삶을 지키기 위한 우리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직업지원부 고용지원팀의 노력에 대해 이제부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노력은 디지털 전환 이해하기입니다. 아까 김용득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디지털 감수성이라던가 디지털에 대한 여러 개념들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 직업지원부 고용지원팀에서는 지속적으로 디지털 전환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문교수 자문을 통해서 해외에서 되고 있는 여러 사례나 아니면 우리가 적용 가능한 사례, 국내외 여러 우수기관들의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부분 중에 우리가 적용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데이터 라벨링, 소프트웨어 테스터 등과 같은 여러 직종들이 개발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정보 수집입니다. 팟캐스트, 유튜브,
서적 등과 같이 요즘 여러 정보의 홍수 가운데에서 이런 디지털 관련 전환과 관련된 여러 정보를 수집하고 이런 내용들을 부서 내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스터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방향으로 수집된 정보에 대해서 저 혼자 아는 게 아니라 저희 부서 내에서 같이 정보를 나누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변화를 추구해 나가자 하는 목표 때문에 그러고 있습니다. 1년에 2회 꼭 사업화로 하여서 꼭 실시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기관 견학입니다. 자문교수 자문, 정보 수집, 스터디를 통해서 여러 수집된 정보 중에서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알아야 할 사업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을 알아보기 위해서 기관을 방문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대한장애인 e스포츠 연맹을 방문하여서 장애인 e스포츠 선수 고용 모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습니다. 두 번째 노력은 디지털 전환에 맞는 장애인 직무 개발입니다. 디지털 전환에 맞는 새로운 직무 개발이 필요한 이유는 어떤 이유일까요? 디지털 전환은 모두에게 하나의 충격일 수 있습니다. 장애인 당사자는 내가 앞으로 취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여야 할지, 사업체에서는 어떤 직무로 장애인을 채용해야 할지를 서로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시간을 좀 더 단축하기 위해서 하나의 이정표를 세우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레퍼런스를 통해서 다른 기관들에서 아니면 다른 사업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를 좀 더 잘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입니다. 그래서 아무 직무나 개발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새로운 직무 개발의 모토는 더 많이, 더 오래 라는 모토를 가지고 저희는 개발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모토를 기반으로 해서 세 가지 기준을 수립하여 보았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발전 가능성이 있는 직무입니다. 수명이 짧은 직무에 취업하신 장애인 당사자, 수명이 짧은 직무에 직무를 준비하는 장애인 당사자의 경우에는 업무를 배우고 어느 정도 익숙해졌을 때 갑자기 직업이 없어지는 경우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점점 사회의 변화는 빨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애인 당사자들이 한 번 배워서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직무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쉽고 반복적인 직무입니다. 디지털 관련 직무는 일반적으로 우리 장애인 당사자에게 익숙하지 않은 일인 경우는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빨리 잘 적응하시기 위해서는 쉽고 반복적으로 업무가 계속 바뀌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직무가 필요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믹스할 수 있는 직무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집에서 할 수 있는 일, 앞서 말씀드린 재택근무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전에 제가 만났던 어떤 한 분의 이용자분 중에서는 그분은 아주 직업적인 여러 가능성과 능력이 많으신 분이었는데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안타깝게도 피가 잘 멈추지 않아서 하루에 코피를 1시간 반씩 흘리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본인의 능력에도 불구하고 대면 직무 쪽으로 취업하는 데 있었던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재택근무 상황에서는 어떨까요? 재택근무로 인해 이분은 전혀 직업적인 어려움이 없게 되셨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실 수 있었습니다. 휠체어 장애인, 상동행동이 심한 자폐성 장애인 등과 같이 기존의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재택근무는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을 기반하여 디지털 전환에 적합한 직무개발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런 직무개발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질문은 긍정문일까요? 부정문일까요? 짜장 맛있다 사다. 돈 아깝지 않다. 돼지 비리다. 고기 토핑 너무 달다. 혹시 채팅방에 말씀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이 직무는 지금 말씀드린 데이터 라벨러로 현재 취업하신 우리 장애인 당사자분들께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데이터 라벨러는 인공지능의 과외 선생님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직무인데요. 무질서하게 있는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이해하기 쉽게 라벨을 붙여주는 직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진이 있는데 이 사진상에 나무, 개,
고양이, 신호등 이런 게 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한 라벨을 붙이고 그 라벨을 붙인 데이터를 인공지능에게 학습시킬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드는 직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업무 난이도가 낮고 반복적인 업무로 상대적으로 쉽게 배울 수 있는 업무입니다. 저희와 연계되어 있는 한 사업체에서는 이렇게 그 데이터 라벨러로 채용을 지금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보다 확대하기 위해서 데이터 라벨러 양성 과정을 저희 기관과 함께 실시하고 내년에 그를 통해 더 많은 인원을 채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직무를 말씀드리기 전에 혹시 다음과 같은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인터넷 쇼핑몰에서 결제가 갑자기 안 되는 경우라던가 컴퓨터가 잘 되는 사이트에서 핸드폰으로 안 되는 경우, 잘 접속되던 사이트에 접속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테스터라고 하는 직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테스터는 제목 그대로 소프트웨어를 테스터하는 직무입니다. 소프트웨어가 잘 작동하는지, 버그는 없는지 등을 살피는 업무인데요. 직무에 대해 말씀드리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저희와 함께하고 있는 업체에서는 갤럭시, 아이폰, 노트북을 그 이용자분, 그러니까 취업자분한테 제공을 하고요. 이 제공된 부분을 가지고서 아침마다 메일로 그날 하여야 할 업무가 그 메일로 받고 있습니다. 그 메일로 받은 업무의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임무로 어느 사이트에 접속해 보세요. 어디에 로그인해 보세요. 어디에 몇 번 정도 접속해 보세요. 이런 같은 내용들로 반복적으로 하시게 되는데요. 아이폰, 갤럭시, 노트북으로 이걸 순차적으로 해보셨는데 아이폰에선 잘 되는데 갤럭시에선 안 된다거나 갤럭시에선 잘 되는데 노트북에선 안 된다거나 이런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이런 내용들을 잘 정리하여서 업체로 발송해주면 되는 업무입니다. 세 번째 직무를 말씀드리기 전에 혹시 다음과 같은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음원 사이트에서 노래를 듣는데 싱크가 안 맞는다거나 음원 사이트에 나오는 가사와 노래가 맞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업체에다가 이런 부분이 맞지 않는다는 내용을 발송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 장애인 당사자분들께서 이런 음원 사이트에서 노래 가사의 싱크를 맞추는 직무를 수행하고 계십니다. 업체에서는 우리 장애인 당사자분들이 일하시기 쉽도록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었고요. 그래서 노래 가사가 나오고 있는 중에 노래를 들으면서 클릭을 한번 하면 자동으로 노래 가사 싱크들이 맞춰질 수 있도록 하는 직무로 현재 개발이 되었고 잘 근무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데이터 수집 업무입니다. 미래의 쌀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모으는 직무인데요. 데이터 수집 업무는 업무 난이도가 낮으면서 반복적인 직무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 식품업체에서는 특정 상품에 대한 인터넷 쇼핑몰별 가격을 추적 조사해야 되는데요. 이 추적 조사하는 업무를 우리 장애인 당사자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이버 쇼핑몰에서 만약에 네이버 쇼핑에 들어가서 그 최저가를 검색을 한다고 했을 때 이 최저가가 잘 맞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왜냐하면 배송비가 붙는다거나 옵션이 붙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애인 당사자분들이 일일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최저가를 확인하는 과정들을 거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노력으로는 디지털 전환에 적합한 지원 체계 마련입니다. 우리 장애인 당사자분들이 이런 디지털 전환 상황에서 일자리를 가지려고 하셨을 때 가장 첫 번째로 다가오는 어려움은 화상 면접입니다. 비대면 채용이 점점 확대가 되고 있고 업체들에 한 번도 가보지 않고 채용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는 화상 면접을 통해 채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분들에게 갑작스럽게 당신 화상 면접으로 면접을 보셔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였을 때 저희 같은 비장애인들도 굉장히 당황스러운 경험일 텐데 우리 장애인 당사자분들은 어떨까요? 굉장히 당황스러운 경험일 수 있겠죠. 실제로 화상 면접을 위해선 노트북, 웹캠, 마이크 등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이 준비가 안 돼 있으신 경우 핸드폰으로 면접을 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핸드폰이 면접 보다가 넘어지거나 아니면 소리가 잘 안 들어간다거나 구도가 이렇게 옆에서 찍힌다거나 이런 여러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첫 번째로 다양한 화상 경험, 면접에 대한 경험을 제공하였습니다.
화상 면접에 여러 번 경험을 통해서 익숙해지실 수 있도록 하고 어디를 보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지, 어떤 멘트를 하셔야 되는지, 어떠한 답변을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교육하는 과정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당사자의 목소리를 잘 담기 위한 장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고성능 마이크, 웹캠, 고사양의 노트북, 끊기지 않는 네트워크 지원을 통해서 당사자의 목소리가 업체에 최대한 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면접 시에는 꼭 저희가 같이 참여를 하여서 혹시 모를 상황에 같이 대비하였었고요. 그리고 면접 후에도 면접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서 나중에 더 좋은 결과가 있으실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이렇게 화상 면접을 통과하셔서 재택근무로 근무를 시작하셨을 때는 어떨까요? 재택근무가 앞서 말씀드렸을 때 강점이 굉장히 많은 편이긴 하지만 어려운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재택근무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집 밖에 잘 나가지 않는 경우들이 있으십니다. 그럼으로 인한 우울감, 비만, 그리고 직무상 어려움들이 발생했을 때 적절한 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직무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부분은 사실 굉장히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대면 직무가 가능하였을 때는 저희가 어려움이 발생했다고 하면 현장으로 바로 달려가서 직무 지원이나 이런 부분을 실시할 수 있었지만 저희가 재택근무 상황에서는 집으로 가서 지원을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재택근무자를 위한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복지관내 정보화 교육장에 재택근무자가 필요시 출퇴근하면서 언제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공간, 저희가 저희 가칭으로는 스마트 워크스테이션을 마련하였습니다. 재택근무를 하는 중에 직무에 대한 지원이나 새로운 기술 습득이 필요할 경우, 생활 패턴이 무너져서 출퇴근이 필요한 경우,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는 이 정보화 교육장으로 출퇴근하시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재택근무를 하면서 보다 중증인 장애인 당사자분들의 취업이 점점 늘어감에 따라 와상이나 건강상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서 복지관으로 내관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신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 대상으로는 구글 크롬 웹 원격 데스크톱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원격 지원을 통해서 직무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대가 전화를 통해서 설명을 하면서 화면을 함께 보고 제가 한번 시연을 해보고 당사자가 연습하는 모습을 제가 같이 보면서 만나서 지원하는 것과 비슷한 정도의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 네 번째 노력, 미래를 위한 새로운 시도입니다. 혹시 장애인 e스포츠라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이 있으실까요? 이번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e스포츠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면서 장애인 e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생각해보면 공부를 잘하는 친구나 공부를 못하는 친구나 운동을 잘하는 친구나 운동을 잘하지 못하는 친구나 그리고 돈이 많은 친구나 돈이 없는 친구나 게임이라는 하나의 매개체를 통해서 서로가 굉장히 친해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발달장애인 분들 통해서 발달장애인 e스포츠 관련 양성 교육을 하고 있는 학교들에서는 비장애 학생과 장애 학생이 게임을 통해서 하나의 굉장히 좋은 친구가 되는 통합이 되고 있는 아주 긍정적인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을 조금 더 발전해서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통해 선수, 그러니까 직업을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해보았는데요. 장애인 e스포츠 선수 고용 모델은 장애인 e스포츠 선수를 사업체에서 고용해서 선수에게는 안정적인 선수 생활을, 사업체에는 고용부담금 감면 및 홍보 효과를 꾀하는 모델입니다. 현재 사업체들에서 이런 장애인 e스포츠 선수를 고용하는 부분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공공과 민간 모두에서 이런 관심들이 많이 있고요. 지금 사진상에 보이는 분 같은 경우는 저희를 통해서 이번에 모 대학교에 취업한 장애인 e스포츠 선수 오규빈 학생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카트라이더 국내 굉장히 높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친구고 얼마 전에는 비장애인 대회에 참가해서 2등이라는 아주 높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e스포츠 선수 고용 모델을 통해서 저희가 꾀하고자 하는 효과는 일단 첫 번째로는 장애인 당사자가 비장애인에 비해서 그러니까 대등한 실력을 가지고 있고 이를 통해 승리하는 모습을 통해 장애 인식을 보다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피파나 롤같이 팀 플레이가 필요한 대회에서는 함께 팀을 구성하고 이를 통해 사회 통합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 취업 기회 확대입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다 중증인 분들이 장애인 e스포츠 선수 고용 모델을 통해서 채용이 되실 수 있고 보다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보통의 삶과 함께하는 직업지원부 고용지원팀의 이야기였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